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그만큼 주택가 오토바이 굉음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속은 어려운 상태인데요.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5일 부산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코로나 신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생산된 신발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산시와 한국조폐공사가 손잡고 부산 신발에 정품 인증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과 동의대 스마트관광 마이스 연구소가 스마트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이렇게 참 편리하긴 한데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주택가는 소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하려 해도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뭐가 문제인지 김한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려갑니다. 시도 때도 없는 오토바이 굉음은 일상이 됐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시합을 하는 건지 방방 소리가 새벽도 없어요. 이처럼 시민 불편이 늘면서 지난 1일 경찰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 결과 모두 1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소음 관련 단속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105데시벨 이상일 때만 단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음으로 인한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 초과로 단속 기준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리보다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어 경찰청에서 환경부로 단속 기준 강화를 요청하여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이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13만 7천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할 때 신속보다는 안전을 챙기고 시민들에게는 배달 시간이 약간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5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집 신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 진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5일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역학조사에서 학생 2명과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서구 소재 어린이집에서도 원아 1명이 확진된 이후 어린이집 내 같은 반 원아 5명과 접촉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의 소아청소년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일 부산과 울산 경남상공회의소가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즉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세 시도의 상공회의소는 5일 부산 상의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울경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지역 균형 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의 새로운 국가 경제 성장축이 만들어져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역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주환 국회의원이 당 최고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확보해 각각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최현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 의원들이 이주환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이주환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현행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연산교차로 인근에서 무제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데 벌써 한 달째입니다. 청렴이 중요한 국회의원의 의무인데요. 그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저희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주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는 지난 1998년 이 국회의원의 부친이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 의원의 지분이 9분의 1가량으로 나타났는데 이 의원은 토지 구입 후 20년 동안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농지 이용 실태 조사나 이행 강제금 고지 등 농지 이용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통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청은 땅의 지목이 전답이지만 용도는 도시지역 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해운대구청이 발신한 불법 농지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복구 확인 및 성실 경작 요청 공문과 농지 경작을 완료한 사진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이미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이렇게 위반 의혹이 없다고 통보도 받았고요. 곧 이제 위법 사항이 없음을 또 주민들도 다 알게 되실 거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농지 소유를 둘러싸고 지역 정가의 갈등이 내년 열리는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심의 향방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5일 오전 LG 헬로비전 통합 뉴스룸에서 LG 헬로비전 부산방송과 동의대 스마트관광 마이스 연구소가 스마트 관광문화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태환 동의대 스마트 관광 마이스 연구소장을 비롯해 김현정 LG 헬로비전 부산 미디어국장, 김영만 ICT 솔루션 랩장, 정승현 LG전자 공유 모빌리티 태스크 팀장 등이 참석해 국내 스마트 쇼핑 관광 플랫폼 구축과 메타버스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스마트 관광과 마이스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스마트 관광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롯데 자이언츠는 NC와의 홈 경기에서 부산 지역 향토 기업인 다보네 가구 매치데이와 사회공헌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남구의 부산 최대 가구 쇼핑몰인 다보네 가구는 이날 매치데이를 기념해 남구리틀 야구단에 1,000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승리기원 시구자로 나선 이상건 회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저소득계층의 지원과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등 앞으로도 지역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유소년 야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서 물색하던 중에 우리 남구 지역에 리틀 야구단이라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조그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소년 야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장군의 정관 에듀파크 건축 설계 공모 단성작이 선정됐습니다. 정관 에듀파크는 정관 빈물꿈 교육 행복타운 조성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엔터테인먼트, 즉 쉴자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입니다. 설계 당선작은 지형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장군은 10월 건축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025년까지 정관 에듀파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수천억 명품 소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심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백화점이 오픈하면 명품을 사러 간다는 일명 오픈런을 보면 그럴만하다 싶습니다. 부산 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명품 판매로 인한 개별 소비세 납부세액이 고급 가방 38%, 보석류 20% 등으로 더 늘었습니다. 가방의 경우 한 개당 200만 원이 넘거나 보석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품 가격의 20% 상당이 개별 소비세로 부과가 되는데요. 소비세로 파악한 고급 가방 판매액은 약 1,741억 원, 고급 시계 판매액은 무려 5,38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보복 매수나 자산 가치 상승 등 국민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부전도서관 공청회입니다. 부산 시민이면 부전도서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학원가가 많은 서면에 있는 도서관이라 저도 학창시절 들렀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전도서관은 1963년 개관한 이후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계속되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전도서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시가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일 오후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 5일부터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으니까요. 부전도서관을 사랑하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메이드 인 부산입니다. 네, 뭐가 메이드 인 부산이냐고요? 바로 신발입니다. 그동안 해외 짝퉁 제품이 국산으로 바뀌어 국내 유통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부산에서 생산된 신발 제품에 한해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 홀로그램과 QR코드 기술이 적용된 정품인증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100여 년 전 고무신 공장에서 시작된 부산 신발의 역사는 1970에서 80년대 꽃을 피웠었죠. 이후 신발 공장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신발의 메카, 부산의 명성이 흐려진 요즘, 신발 도시 부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네,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름 아닌 부산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명칭 얘기입니다. 부산 곳곳에 도서관과 전시관, 또 문화예술 공연 공간들이 있죠. 이런 공간들을 한데 모으는 개념인데요. 부산시는 여기에 디지털 핵심 기술을 접목시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장안읍 일대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을 철회하라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 오전 26번째 1인 시위를 한 오 군수는 보존해야 할 보전 녹지 지역에 민간 개발로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건 해당 사업자에게 특혜이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지름길이 된다며 계획이 반려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부산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시로부터 6만 평 규모의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서가 접수됐다는 협의 공문을 받은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서별 검토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부산진구는 오는 10월까지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개별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수업을 돕기 위한 마을교사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와 일상생활에 적응이 힘든 어린이들의 교육과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취약계층 아동가정의 청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산시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가정을 발굴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금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종합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은 아동가정 144곳과 그룹홈 13곳으로 11월 말까지 서비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아동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참여 주민들을 클린 마스터로 육성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온라인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아카데미는 모두 5개 강좌로 예술학 박사가 진행하는 현대미술 강의, 사진과 일러스트 강의를 비롯해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와 미학자 등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강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선착순 수강 가능합니다. 부산관광공사의 사장과 비상임이사 1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현재 사장과 비상임이사가 11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관광공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공개 모집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이후 지원자 심의를 거쳐 부산시장이 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부산시립중앙도서관 2층 로비에서 오는 31일까지 깡깡이 마을 관련 전시회가 열립니다. 영도 대평동에 있는 깡깡이 마을은 조선소에서 선박 바깥의 녹슬 벗겨내기 위해 망치로 때리던 소리를 의성어로 따온 별칭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깡깡이 마을의 유래와 지형, 상공업 변화를 담은 포스터 12점과 대평동 옛사진 5점이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